안녕하십니까. 계속해서 대구에서 전해드리겠습니다. 대구 국제섬유박람회와 대구 패션페어가 오늘 처음으로 엑스코에서 동시 개막했습니다. 그런데 일부 중국 바이어들이 방문을 취소해서 이 섬유 패션 행사에도 사드 배치 영향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권윤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사상 처음으로 대구 국제섬유박람회와 대구 패션페어가 동시에 개막했습니다. 국제섬유박람회에는 10개국 320여 개 업체가 원사와 직물, 산업용 소재, 패션 완제품 등 다양한 상품들을 국내외 바이어들에게 선보이고 있습니다. 산업용 소재, 패션 완제품까지 한자리에서 볼 수 있는 국내 최대 규모의 섬유 패션 국제 전시회로서 섬유 수출의 교두보 역할을 할 것입니다. 대구 패션페어에는 140여 개 업체가 부스 전시와 패션쇼 등을 통해 올해 패션 경향과 개성 있는 작품을 선보입니다. 차세대 실력 있는 디자이너를 일컫는 넥스트젠 디자이너 작품과 친환경 브랜드, 뷰티 등의 상품들이 눈길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동시 개최로 기대를 모은 게 사실이지만 안타까운 점도 있습니다. 국제섬유박람회는 원사와 원단 같은 소재에 초점이 맞춰져 있고 대구 패션페어는 디자인과 완제품 중심입니다. 그런데 이 두 박람회에서 사드 배치 영향이 조금씩 나타나고 있습니다. 박람회를 찾기 위해 비자까지 발급받은 일부 중국 바이어들이 돌연 방문을 취소했기 때문입니다. 자기는 오고 싶은데 이제 사드 때문에 조금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을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니까. 이미 부스 비용을 지불한 중국 업체들은 부스 전시에 참가했습니다. 또 몇몇 섬유업체들에 따르면 지금까지 큰 타격이 없었지만 앞으로 중국으로 수출 중단 등 피해가 가시화될 것으로 우려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권윤수입니다. 사드 배치 반대 단체와 성주군 초전면 소성리 주민 등 200여 명은 오늘 성주 골프장 입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한미 당국이 사드 장비를 전격적으로 반입한 것은 조기 대선과 정권 교체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사드 배치를 기정사실화하려는 것이라고 규탄했습니다. 김천시민대책위도 오늘 저녁 7시 김천역 평화광장에서 집회 200일을 맞아 10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사드 배치 반대 촛불 집회를 열 계획입니다. 대구시교육청은 최근 대규모 채용 비리로 물의를 빚은 모 사학재단을 특별감사해서 법인이사 5명의 임원 승인 취소와 중학교 교감과 고등학교 행정실장의 파면, 고등학교 교장과 교감 등 교직원 10명의 해임 등 중징계를 요구했습니다. 또 부정한 방법으로 합격한 교사 10명은 임용을 취소하고 5년 동안 교사 채용시험 응시 자격을 정지시켰습니다. 대구시 교육청은 법인 설립자 후손들이 교사 채용 대가금을 나눠 가졌고 이 중 1명은 채용 비리를 미끼로 전 이사장에게 거액을 요구하기도 해 고발했다고 밝혔습니다. 대구시는 4차 산업시대에 선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민관 산학연 관계자로 구성된 미래산업육성추진단을 출범시켰습니다. 미래산업육성추진단은 물과 의료, 미래형 자동차, 스마트 에너지, ICT 융합, 로봇, 소재, 문화산업 등 8개 분야의 110명의 전문가들로 구성돼 미래산업 육성 분야 과제를 발굴하게 되는데 초기 시장 창출을 위해서 올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됩니다. 경북교육청은 2017 지방공무원 기술직 경력 경쟁 시험과 관련해서 도내 특성화고를 졸업한 우수 인재를 우선적으로 채용합니다. 올해는 시설 직렬에 9명을 모집할 예정인데 교육청은 내일까지 경주 디자인고 등 관련 학과가 설치된 도내 7개 특성화 고교를 방문해서 채용 설명회를 갖습니다. 특성화고 경력 경쟁 시험 원서 접수는 다음 달 17일부터 21일까지이고 필기시험은 6월 17일 실시합니다. 대구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지난 2014년부터 대구와 필리핀에 사무실을 차려놓고 스포츠 도박 사이트를 개설한 뒤 회원들로부터 421억 원의 도박금을 받아 챙기는 수법으로 54억 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4명을 구속하고 1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경찰은 또 이들에게 30에서 100만 원을 받고 자신 명의의 계좌를 넘겨준 14명과 많게는 1억 원에서 4억 원대 도박을 한 8명도 함께 입건했습니다. 대구 성서경찰서는 지난 1월부터 한 달 동안 대구 달서구 일대를 돌아다니며 영업이 끝난 상가와 식당에 들어가 3차례에 걸쳐 500만 원의 금품을 훔친 혐의로 21살 A씨를 구속했습니다. A씨는 지난달에는 한 카센터에서 승용차를 훔친 혐의도 함께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유흥비를 마련하기 위해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대구 동부경찰서는 지난해 11월부터 2달 동안 대구 일대 아파트를 돌아다니며 모두 8차례에 걸쳐 60만 원어치의 택배 물건을 훔친 혐의로 38살 김모 씨를 입건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김 씨는 관리실에 아파트 주민인 척 들어가 택배 대장에 허위로 서명한 뒤 물건을 가져간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현대제철이 상반기 대졸 신입사원과 박사급 연구원과 인턴을 채용합니다. 대졸 신입사원은 생산기술과 품질, 설비관리, 경영지원 등의 분야를 뽑고 채용 후 서울과 인천, 포항 등의 사업장에서 근무합니다. 응시 지원은 오는 21일까지이며 인적성 검사와 면접을 거쳐 최종 합격자는 7월부터 입사하게 됩니다. 청송군이 오늘부터 닷새간 서울 코엑스에서 열리는 2017 리빙 디자인 페어에서 청송백자 부스를 운영하면서 국내외 바이어와 방문객들에게 청송백자를 마케팅해 경쟁력을 높여가기로 했습니다. 지금까지 대구였습니다.